2030년 당신의 일자리는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강남의 한 은행 지점 20년 경력의 김대리는 오늘도 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 창구 3개는 이미 비어 있습니다. 작년에 폐쇄됐거든요. 김대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 것을. 종로의 한 무역회사 15년차 박 과장은 매일 8시간씩 영문 서류를 검토하고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후배가 챗GPT로 30분 만에 자신의 하루 업무를 끝내는 걸 봤습니다. 박 과장의 손이 떨립니다.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전 세계에 던진 경고장 9,500만 개, 앞으로 5년 안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일자리의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가 약 2,800만 명인데 전 세계적으로 그 3배가 넘는 일자리가 증발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일자리가 그 안에 포함될 확률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건 절망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같은 보고서가 동시에 예측한 또 다른 숫자가 있거든요. 새롭게 생겨날 일자리 9,700만 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새 일자리가 탄생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변화의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율주행 시대에 운전기사가 무슨 미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쿠팡은 배송기사를 찾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새벽 배송기사를, 쿠팡이츠, 배달이 민족, 요기요는 라이더를 구합니다. 수요 증가율 48%.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트럭을 개발하고 현대차가 로보택시를 테스트하는 이 시대에 왜 배송기사 수요가 폭발할까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3층 뒷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집까지 로봇은 갈 수 없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부산항까지는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남역 골목길, 이태원 언덕길, 해화동 한옥마을, 그 복잡한 길을 찾아가는 건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인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주문, 내일 도착, 천만에요. 지금 주문, 30분 후 도착. 이게 기본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평균 연봉 약 5,700만 원. 게다가 시간을 내가 관리하고 노력한 만큼 더 벌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배달 플랫폼 3개를 동시에 돌리는 배달 고수들은 연봉 7천만 원도 훌쩍 넘깁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뺏는다고요? 한국의 배달 현실 앞에서 로봇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환경? 그건 환경운동가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정부가 그린 뉴딜에 투입하는 예산만 약 73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대한민국 주요 대기업들이 ESG에 쏟아붓는 돈은 매년 수십조 원. 환경을 살리면 돈을 번다는 공식이 완성됐습니다. 포항제철소가 지금 뭘 하는지 아십니까? 석탄으로 철을 만들던 그 거대한 공장이 수소로 철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투자 금액 10조 원.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건 친환경 에너지 전문가들입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는요, 정유 공장들이 하나둘씩 친환경 연료 생산 기지로 탈바꿈 중입니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모두 변신 중입니다. 링크드인 글로벌 인재 보고서의 충격적인 예측, 2050년까지 친환경 기술 인력 수요 현재의 2배, 환경공학자 평균 연봉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1억 2천만 원 선, 재생에너지 엔지니어도 1억 원 안팎에서 형성됩니다. 제주도 풍력발전단지, 충남 태안 태양광 발전소, 강원도 수소 생산기지, 이 시설들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쿠팡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쿠팡 앱을 여는 순간 쿠팡은 이미 압니다. 당신이 다음에 뭘 살지, 언제 살지, 얼마를 쓸지. 넷플릭스는 당신이 좋아할 영화를 당신보다 먼저 알고, 카카오뱅크는 당신의 신용등급을 은행보다 정확하게 매기고, 배달 이민족은 당신이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예측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반도체 공장, 하루에 수십만 장의 웨이퍼가 생산됩니다. 이 중 불량률을 0.1%만 낮춰도 회사는 수천억 원을 절약합니다. 이걸 해내는 건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현대차 남양연구소 전기차 개발팀, 아이오닉의 배터리 효율을 1%만 높여도 주행거리는 10km 늘어납니다. 이게 곧 경쟁력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머신러닝 엔지니어입니다. 수요 증가 43%, 평균 연봉 1억 4천만 원. 빅데이터 전문가는 더 희소하고 더 비쌉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입 이민족,
한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인재입니다. 평균 연봉 1억 6,500만 원. 당신이 매일 쓰는 모든 앱, 모든 서비스 뒤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입니다. 그리고 석유를 캐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2024년 겨울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 하나가 해킹당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주식 폭락, 사과문 발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북한발 해킹, 중국발 디도스 공격, 국적불명 랜섬웨어, 매일 매시간 매분 공격받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계 도면이 유출되면 손실액 수조 원, 현대차의 자율주행 소스코드가 해킹당하면 기술 경쟁력 붕괴, 카카오 서버가 마비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멈춥니다. 실제로 2022년 10월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 기억하시죠? 택시를 못 잡고 메시지를 못 보내고 송금을 못하고 길을 못 찾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모든 기업이 찾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보보안 분석가, 보안관리 전문가입니다. 수요 증가 55%, 평균 연봉 1억 5천만 원. 충격적인 팩트 하나 더. 보안 전문가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스타트업 대표가 했던 말. 연봉 1억 5천을 줘도 사람이 없어요. 2억을 불러도 안 와요. 실력 있는 보안 전문가는 이미 대기업들이 다 선점한 상태거든요. 이 분야는 지금 인력 대란입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을 거야. 하루에 몇 번이나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볼까요? 챗GPT가 나온 게 2022년 11월. 그 이후로 일자리가 줄었을까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엑스 개발한다고 뽑는 인원 수백 명. 카카오 브레인 AI 연구원 채용 계속 진행 중. SKT A팀 확장. 매달 신규 채용. AI가 발전할수록 AI를 다룰 사람이, AI가 확산될수록 AI를 감독할 사람이, AI가 보편화될수록 AI를 인간화할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AI와 머신러닝 전문가 평균 연봉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챗GPT가 10분 만에 웹사이트를 뚝딱 만들어줍니다. 오, 이제 웹 디자이너 필요 없겠네? 천만에요. 만들어진 웹사이트를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뭔가 이상한데? 사용하기 불편한데? 한국인 감성이 없는데? 그래서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UX, UI 디자이너입니다. AI가 만든 걸 사람이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드는 전문가. 수요 증가 48%, 평균 연봉 1억 1,500만 원. AI는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의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은행 지점에 마지막으로 가본 게 언제입니까? 기억도 안 나시죠? 토스로 송금하고, 카카오페이로 결제하고, 네이버페이로 쇼핑하고, 페이코로 적립합니다. 은행 창구 직원 32% 감소.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핀테크 엔지니어 수요 102% 증가, 2배가 넘는 증가율입니다. 토스, 카카오뱅크, K뱅크는 은행원 대신 개발자를 뽑습니다. 창구 직원 100명보다 개발자 10명이 더 큰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평균 연봉 1억 9,500만 원. 한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금융으로 전환하는 나라입니다. QR코드 결제 보급률 세계 1위권, 모바일 뱅킹 사용률 OECD 최상위, 암호화폐 거래량 세계 3위,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원화 CBDC 발행, 가상자산 규제 완비, 오픈뱅킹 고도화. 이 모든 걸 누가 만들까요? 핀테크 엔지니어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0%, 한때 도요타, 혼다 뒤에서 쩔쩔매던 한국 자동차가 지금은 테슬라 BYD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30%. 이게 한국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도체는 중국이 추격하고 스마트폰은 중국이 추월했고 조선업은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다릅니다. 2030년이면 유럽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2035년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휘발유차 퇴출, 2040년이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완성됩니다. 전기차 및 자율주행 전문가 평균 연봉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현대차 남양연구소, 수원 RD센터, 의왕 친환경차 개발센터, 지금 이 순간에도 채용 중입니다. 배터리 엔지니어, 전력 시스템 설계자,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자,
전장 소프트웨어 전문가, 한국 제조업의 마지막 보루이자 최후의 기회입니다.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배달 로봇이 사람들 사이를 누빕니다. 용산구 한강로, 자율주행 셔틀이 정해진 코스를 돕니다. 판교 테크놀리 식당, 서빙 로봇이 음식을 나릅니다. 2024년 대한민국, 로봇은 더 이상 SF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 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 중입니다. 10년 후면 일할 사람이 지금보다 15% 줄어듭니다. 그럼 누가 일합니까? 로봇입니다.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협동 로봇이 사람과 함께 24시간 쉬지 않고 정확하게 일합니다. 요양원, 병원, 재활센터에서는 돌봄 로봇이 어르신들을 돕습니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입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로봇이 채웁니다. 로봇 공학자 수요는 32에서 42%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연봉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로보틱스, 한화로보틱스 모두 로봇 인력 확보 전쟁 중입니다. 블록체인? 그거 비트코인, 그거 아니에요? 반만 맞습니다. 삼성 SDS, 물류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부산항에서 로테르담까지 모든 화물의 이동 경로를 추적합니다. 서류 위조? 불가능합니다. 카카오, 클레이튼 플랫폼, 게임 아이템, NFT, 디지털 자산 거래를 중개자 없이 직접 진행합니다. 두나무, 업비트, 하루 거래량 10조 원. 이게 가능한 이유?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개발자 평균 연봉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화, 의료 기록 블록체인 관리, 전자투표 시스템 블록체인 도입. 누가 이걸 만들까요?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 연봉 3억 4천만 원. 네, 맞습니다. 3억 4천만 원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이 사람들이 뭘 하길래 이렇게 많이 받을까요? 네이버의 검색 시스템은 초당 수만 건의 검색을 처리하며 절대 다운되면 안 됩니다. 카카오톡의 메시징 시스템은 전 국민이 사용하며 1초라도 멈추면 뉴스에 납니다. 쿠팡의 물류 시스템은 수백만 개의 상품을 추적하며 새벽 배송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 바로 아키텍트입니다. 단순히 코딩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그립니다. 10년 후를 내다보고 수백만 사용자를 예측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듭니다. 한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인재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 2민족, 토스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를 찾습니다. 이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 32% 감소. 신한은행 전국 지점 수를 보면 2020년 820개에서 2024년 640개로 줄었습니다. 4년 만에 180개 폐쇄. 우체국 직원 42% 감소. 요즘 누가 편지를 보냅니까? 등기는 택배로, 송금은 토스로 합니다. 마트 계산원 22% 감소. 이마트 스마트 카트 도입으로 알아서 계산되는 장바구니가 등장했습니다. 쿠팡 프레시, 완전 무인 매장은 들어가서 물건 들고 나오면 끝입니다. 데이터 입력 담당자 급격히 감소. OCR 기술이 사진을 읽고 AI가 문서를 분석합니다.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비서와 사무보조원 21% 감소. 챗GPT가 이메일을 쓰고 AI가 일정을 관리하고 알고리즘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직장인 2,800만 명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변화에 저항할 것인가? 1997년 IMF 때 우리는 배웠습니다. 평생 직장은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업도 없다. 그리고 2025년 우리는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직업은 없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진짜 희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제 이 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한 번의 배움이 10년을 책임진다. 40대 직장인이 퇴근 후 패스트 캠퍼스에서 데이터 분석을 배웁니다. 50대 자영업자가 유튜브로 디지털 마케팅을 공부합니다. 60대 은퇴자가 온라인 강의로 코딩을 익힙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배달 라이더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40대 중반입니다. UX 디자이너로 전직하는 평균 나이는 30대 후반입니다. 데이터 과학자 부트캠프 등록하는 나이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합니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입니다. 폐허에서
반도체 강국이 됐습니다.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못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2030년, 5년 후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사라지는 9,500만 개의 일자리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 생기는 9,700만 개의 기회를 잡고 있을까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5년 후에 나타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배우십시오. 지금 변화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오늘 시작됩니다.